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요 노무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알려드린 건 아니고, 요게 대한 자료를 노무법인 산재라는 곳에서 계신 지인께 자료를 받아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보청기 전문가들이 산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산재를 신청하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재를 받으셨거나 산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산재를 통해서 보청기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해란 뭐 이제 일하시면서 사고나 뭐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산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업보험법에 의해서 업무상 재해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고가 나는 거하고 질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속하게 되고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은요, 첫 번째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말 조용한 뭐 사무실 이런 데서 내가 난청이 발생했다 라는 거는 이제 산재 인정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좀 시끄러운 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오는 사업장에서 뭐 내가 한 뭐 이틀 일하고 귀가 안 좋아졌어 이런 건 안 되고, 도합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귀가 엄청 많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한 40dB 이상만 넘으면은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40dB 정도는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가시면은 청력검사 하시잖아요. 거기서 한쪽 귀가 좀 안 들리네요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40dB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좀 시끄러운 데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건강검진 가가지고 한쪽 귀가 좀 안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아, 내가 소음성 난청에 산재를 한번 신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력이 나빠지는 원인가 소음성 난청으로만 나빠진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시거나 좀 항생제 같은 강한 약물을 먹었을 때 청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귀에 염증에서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력이 나쁘다고 산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서 나빠졌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시끄러운 직종이죠. 통속 광업, 공업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요. 뭐 광업 종사자분들, 석재, 뭐 목재, 금속 이런 거 가공하실 때 굉장히 시끄럽죠. 그다음에 직물업, 뭐 방직공장, 그다음에 건설업, 뭐 자동차 정비업, 뭐 기관실 근무자, 조선업, 발전소에서 청력 나빠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근무를 해가지고 내 청력이 나빠졌다라고 하시면은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다. 뭐 조용한 뭐 사무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사무실에서 귀가 나빴습니다. 이런 걸로는 신청이 안 된다. 예전에는 사실 산재 승인율이 거의 높지 않았대요. 거의 안 됐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산재 승인율이 좀 높아졌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통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산재 승인을 하면은 그 사업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산재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퇴직한 지 좀 시간이 됐다 그런 경우는, 야,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귀가 나빠진 게 요 산업 현장에서 나빠진 건지 퇴직한 후에 나빠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소멸시효를 두고 소멸시효가 지나면은 승인을 아예 안 했단 얘기예요. 예전에는 소음 사업장을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승인이 됐는데, 현행은 퇴사한 날과 상관없이 내가 귀가 좀 나빠졌네요 라고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1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10년도에
내가 일을 그만뒀어. 그럼 예전에는 내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13년도 이전에 신청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산재 승인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신청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소음성 난청이시네요 라고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나중에 정보를 알았더라도 3년이 딱 지나면은 승인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력이 되게 많이 나쁘신 분들은 청각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내가 발급을 했어. 그럼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제가 예를 들어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혹시 내가 귀가 너무 나빠 장애된 걸 받았다. 그럼 요 날로부터 대략 3년이 지나면은 산재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까는 이전에는 3년이었으니까 사실 2013년도에 끝나긴 했지만은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이 지나면은 산재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등록과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소음성 난청 진단 1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혹시 내가 모르고 청각장애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년 기준으로 지나버리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자체 신청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등록하고 상관없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야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이게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통상 회사를 사업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사실 고령이잖아요.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는 이분이 연령이 많으니까 이게 소음 때문에 나빠진 거냐 아니면 노인성 난청 때문에 나빠진 거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거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이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귀가 나빠진 걸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불승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처리가 재정립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고령인 경우는 소음성 난청 원인이 엄청 있다 그래도 원래 나이가 들면 귀가 나빠진 거니까 이건 안 돼. 승인 안 돼. 이래 버렸는데 지금은 업무 외에 난청의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입증은 어디서 해요? 공단에서 하겠죠. 공단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노인성 난청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확실하게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요 산재 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산재와 관련 없는 분들이 65세, 70세 분들이 그렇게 청력이 아주 많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60세, 70세인 분이 정말 귀가 좀 많이 나빠졌다, 소음성 귀가 많이 나빠졌다는 경우는 이전에 어떤 사업장의 소음에 의해서 나빠졌다라고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고령이면 안 돼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70세 분의 어떤 난청 유형과 정확한 연령과 이런 거를 보고 진짜 이거는 노인성 난청 때문에 나빠진 거다 라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산재 승인율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산재 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 사실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한 산재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정보가 좀 없고요. 좀 이제 귀찮아. 돈 얼마 받는다고. 그리고 마지막 원인이 사실 제일 큰데 현업인 경우는 사실 사업자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산재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어요. 사업주가 잘 해왔으면은. 근데 잘 해온 곳에서는 사실은 산재 승인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산재 승인 되는 곳은 예를 들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근무 환경, 예를 들어 정말 소음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 데인데 뭐 귀마개 같은 걸 제공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사업자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업인 경우는 잘 신청을 안 하고요. 퇴직한 이후에 신청을 많이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뭐 산재 신청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산재 신청 상담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노무사분들이 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상담을 하시고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3회 검사를 받아서 지금 내 청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내가 소음사정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는지 직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난청과 소음사업장과의 문제가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나 없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3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특진이라고 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제 소속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사업장의 소음에 의해서 진짜 나빠진 건지 기타 원인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소음성 난청 산재가 이제 확실하게 원인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장애급여가 지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비용과 기간인데요. 신청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3회 검사하신 게 한 5만원 정도, 10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험공단이 아니라 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 3회 검사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받으러 가는 교통비가 있겠죠. 근데 초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시는데 특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이 되기까지는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긴 싸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와주시는 어떤 노무사에 대한 비용은 이제 별도 계약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데, 산재 이제 보상 금액 정도에 따라서, 노무사분의 어떤 급여, 비용이 정해진다라고 통상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성 난청의 장애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4급부터 14급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급수가 있는데 난청에 의한 장애 등급은 가장 높은 게 4급이고요. 양측 청력이 90dB가 넘는다 이러면은 4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음성 난청으로 90이 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청각장애 2급 정도 청력인데 사실 청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4급은 쉽지 않겠지만은 일단 기준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측 청력이 90이 좀 안 되더라도 양쪽이 80이 넘고 명료도가 30% 이하다 그러면은 4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양쪽 청력이 80이 넘으면 명료도가 30% 정도가 나오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A의 경우로 4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6급 같은 경우는 양측이 80dB가 넘는 경우, 청각장애로 치면 한 3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이 50이 넘고 명료도가 30% 이하다 그러면은 6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쪽 청력이 90, 한쪽 청력이 70dB인 경우도 6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급은 70dB 이상, 양쪽이 모두 70dB가 넘어야 되고, 요거는 청각장애 4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이 50이 넘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쪽이 60이고 한쪽이 90인 경우도 7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급, 6급, 7급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산재 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등급은 굉장히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급부터 14급은 조금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도
보상 금액이 적지는 않으니까요.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급 같은 경우는 양쪽 60대 이상 게 청각장애 5급 기준입니다. 양쪽이 50이 넘고 명료도가 70% 이하,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이런 경우는 꽤 있을 수 있고요. 한쪽이 50, 한쪽이 80이 넘는 경우도 9급. 그 다음에 한쪽이 완전히 정상 청력이에요. 한쪽 귀는 내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반대쪽 귀가 90이 넘는다. 이런 경우는 9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급은 양쪽이 50이 넘는 경우, 11급은 40이 넘는 경우, 14급은 양쪽이 아니라 그냥 한쪽 청력만 받는데 한쪽 청력이 40이 넘고 70 이하다 그러면은 1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이 넘어요 그러면은 한쪽만 70이 넘는다 그러면은 11급, 80이 넘는다 그러면 10급, 90이 넘는다 그러면은 9급, 이렇게 받을 수 있죠. 한쪽이 정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는 양쪽이 다 나쁜 경우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재 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 산재를 뭐하러 받습니다. 근데 보상 금액이 크기 때문이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는 거고요. 4급부터 14급까지 어떤 보상 금액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급은 최고액이 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최저액이 7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14급은 최고액이 1,000만 원, 최저액이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최고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최저액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요 같은 급수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실제 본인이 근무를 할 때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좀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연봉이 좀 높았다 그러면은 최고액에 가깝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막 큰 연봉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최저액에 가까운 비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최저액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고액을 받으시는 분들, 연봉이 높았던 분들은 산재보험료도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4급에서 7급은 내가 일시불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평생연금이고요. 연금을 받는 연금 일수 기준은 4급 224일, 6급 164일, 7급 138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얼마냐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연금 일수에다가 내가 실제 근무를 할 때 받았던 평균 임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누시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0만원 정도 평균 임금을 받았다. 내가 실제 근무를 할 때 10만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4급의 경우는 월 186만원, 6급은 136만원, 7급은 115만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청력이 정말 좀 많이 나쁘신 분들은 꼭 산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청기 지원 때문에 이제 산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죠. 근데 이제 산재로 보청기 지원을 받는 것과 청각장애 등급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약간 틀립니다. 만약에 내가 한쪽만 귀가 나쁘다 그러면은 청각장애 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한쪽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양쪽 모두 귀가 나빠서 장애 등급을 받으신 경우는 양쪽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청각장애 등급은 한쪽이 나쁘냐 양쪽이 나쁘냐고 상관없이 무조건 성인은 한쪽만 지원을 받아요. 예외사항이 있는데 청각장애의 경우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양쪽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는 무조건 한쪽만 지원을 받는데, 장애 판정에 의해서 보청기를 지원받는 경우 양쪽 귀가 모두 나빠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양쪽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을 받는 절차는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을 받는 절차하고 거의 똑같고요. 제품도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제품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요 기준 내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근데 건강보험 뭐 고시 제품이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산재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산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 노무법인 산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지인이 있는 노무법인이고요. 여기 전화 걸어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거예요. 뭐 노무법인 산재에서 뭐 뒷광고, 앞광고 뭐 돈 받은 거 없고 제 유튜브는 광고가 없죠. 아, 갑자기 씁쓸하네요. 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